자, 오토마타 UCC 프로젝트 3주차 시간입니다. 우리가 1주차, 2주차, 2주 동안에 오토마타가 무엇인지, 그 속에 숨어있는 수학적, 과학적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오토마타의 세 가지 종류, 지뢰, 크랭크, 캠축을형 오토마타의 기본형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많은 오토마타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패러디 UCC를 만들어야 되니까 패러디라는 게 무엇인지 또 UCC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오늘 이번 주차 과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디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패러디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는 했는데 아마 정확한 의미는 모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뭐 모방 이 정도만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패러디라는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 널리 알려진 작품을 조금 재미있거나 익살스럽게 변형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을 패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패러디는 그냥 재미있게만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단순한 재미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모순이나 문제점 같은 것들에 대한 풍자를 담아내기도 하고 어떠한 것들을 잘 하기 위한 캠페인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패러디를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개의 영화 포스터가 있는데 하나는 영화 포스터 같은데 하나는 영화 포스터 같지도 않고 약간 달라요. 자,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는 영화 부산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해서 널리 알려진 작품이니까 이걸 패러디의 소재를 삼은 거예요. 아,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이제 신고행이라고 이제 부산행의 영화 제목을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해서 했을 때 신고해라 라는 것을 이제 좀 이렇게 재미있고 임팩트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패러디 어떤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찰청에서 만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패러디를 하면은 보는 사람이 어떤 것을 상황을 봤을 때 신고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그냥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도 있고 라는 측면에서 패러디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일 수가 있는 것이겠죠. 패러디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흔히 방금 앞에서도 봤지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영화 패러디입니다. 영화 패러디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굉장히 잘 알려진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기본적인 어떤 스토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어떠한 내용들을 조금씩 등장인물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작은 에피소드를 바꿔서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 패러디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합니다. 이 에픽 무비라는 영화는 실제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패러디해서 미국에서 개봉을 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패러디와 관련된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제작하고 있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많이 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 패러디는 그 유명한 영화를 패러디해서 다시 영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유명한 영화의 장면 같은 것들을 따와서 본인이 자신의 프로그램에 다시 활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제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아바타라는 영화 굉장히 많이 유명하잖아요. 거기 나왔던 이제 그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을 똑같이 분장을 해서 그 영화 상황과 그러니까 영화 상황과 똑같은 분장을 하고 있지만 영화의 내용과는 다른 어떠한 미션을 해결하는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영화 패러디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이제 무한도전에서 정준하가 이제 아바타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분장을 하고 미션을 해결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 어떤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이제 패러디가 영화 패러디의 두 번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드라마 패러디입니다. 뭐 영화 패러디하고 똑같긴 하겠지만 이제 장르가 영화에서 드라마로 바뀌었다라는 차이만 있을 수 있고요. 마치 드라마 속의 유명한 캐릭터나 장면 등을 각색해서 광고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주 재미있는 꽁트를 만들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즘 스카이캐슬 올 초였죠. 굉장히 인기 많았던 스카이캐슬의 패러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 선생님이 좀 찾아봤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What you want for the world? Money, honor, beauty, everything you want.
예서야, 이거 얼른 먹어야 돼. 먹기 싫다고. 초콜릿 하나 끊으려고 코디를 불러. 나 간식 끊기 포트폴리오 절실히 필요해요. 우리 예서 초콜릿 먹어야 강준상의 딸이 왜 못 끊어? 왜? 해야 끊는다고요. 해야 끊는다고요. 아이고. 선생님, 저희 예서 좀 제발 맡아주세요. 저희 예서 꼭 초콜릿 끊게 해야 해요. 어머니, 제 식당을 다 감사해 놔주십니까? 예서야, 아침 먹고 가야지. 안 먹어. 아침 먹고 갈 거잖아. 그냥 초콜릿 달라고. 예서 너? 강예서 너 이게 무슨 버릇이야? 어이구. 여보, 금당중이라 그래요. 여보가 좀 이해해요. 예서야, 그럼. 어머님, 이렇게 다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집에 드리시오. 제 교육 방식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We are 이게 조금 꼬마아이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sal스럽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드라마 캐러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보시는 것이 우리가 또 유명한 것이 있고,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예술 작품 속에서도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예로 모나리자의 패러디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패러디의 소재는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소재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나리자의 작품을 지금 페르난도 보텔이라는 작가와 마슨 디스아링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패러디해서 새롭게 창조를 하게 된 것이죠. 뭐 이거는 그냥 재미있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 어떤 예술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거쳐서 만든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나리자라고 하는 굉장히 정형화된 미인 이러한 것들이 조금 현대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시점에서 이렇게 보테로의 모나리자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마르셀 디상의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나리자의 그림에 이렇게 콧수염과 턱수염을 그린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는 그냥 수염을 하나 그렸다기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대 미술에서 어떤 유명한 작품의 어떤 기발하고 어떤 재기발랄한 어떠한 것들을 추가해서 또 다른 느낌을 주게 했다는 측면에서 후대에서 굉장히 또 재미있고 인상적인 작품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패러디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명화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요소를 쫓아 뽑아내서 그냥 재미있게만 만들기도 하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좀 이렇게 단 음식을 먹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담을 수도 있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러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UCC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UCC는 뭐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라는 영어의 약자이기도 한데요. 지금처럼 예전에 우리가 인터넷 서비스 어떤 영상이나 어떤 것들을 올릴 때에는 인터넷 업체가 굉장히 프로그램 또 구동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통해서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영상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라든지 영상 기술, 편집 기술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러한 업체가 아니고 일반인들도 손쉽게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게 됐잖아요. 편집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인터넷 업체가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올리게 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을 UCC,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이 UCC는 단순히 그냥 업체에서 사용자가 영상을 올렸다라는 식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요. 영상이라는 것이 정보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올릴 수 있는 사람만이 정보를 독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선생님만 어떤 인터넷에 영상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선생님이 올리는 영상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팔고 싶다라고 해서 그 영상을 올리면 그 물건만 팔리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소수가 영상이라는 것들을 올리게 되면 그 소수에 의해서 정보 같은 것이 독점될 수도 있는데
특히 지금처럼 UCC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손쉽게 영상이나 콘텐츠를 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라는 것들이 대중에게 있어서 공유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정보를 접근하는 문턱을 낮추었다. 정보의 평등을 이루었다는 되게 거창한 뜻도 사실 담고 있기는 해요. UCC에는. 이러한 UCC 하면은 사실 여러분 영상만 생각하기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UCC라는 건 컨텐츠라는 것이 단지 영상만 컨텐츠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동영상뿐만 아니라 글, 그림, 음악 이러한 모든 콘텐츠는 다 UCC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 곧 UCC다 라는 인식은 가질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재미있게 그린 그림이라든지 공들여서 만든 어떠한 한글 문서 한 장 이런 것들을 인터넷상에 올리면 이것도 모두 UCC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UCC하고 패러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과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제 집합 수업 때 직접 만나서 오토마타를 활용한 UCC 패러디를 직접 영상을 찍어 볼 거기 때문에 UCC 제작을 위한 대본과 오토마타 설계도를 작성해 오셔야 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러디의 대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중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각색했을 때 웃을 수 있다는 건 그 이야기 자체의 스토리를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화나 만화,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패러디의 대상을 삼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냥 재미를 푸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도록 구성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등장인물은 최소한 3명 이상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UCC, 오토마타를 이용해서 인형을 만든 다음에 그걸 활용해 가지고 UCC를 만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토마타의 원리가 지뢰, 크랭크, 캠 이 3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등장인물이 3명 이상은 등장하고 이 등장인물들이 각각 하나의 오토마타의 원리를 다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과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냥 A4 용지에다가 여러분이 그냥 손글씨로 써서 혹 그냥 쓰고 설계도 같은 경우에도 그냥 A4 용지에다가 그림으로 그려서 어떤 식으로 그리겠다라는 예상되는 것들을 그려 오시면 됩니다. 형식은 자유롭게 하셔도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요. 다만 이번에는 미리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온 이 사전 과제를 가지고 우리가 20일 집합 수업 때 직접 제작할 거니까 집합 수업 때 직접 작성한 대본 한 부하고 오토마타 설계도를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만들어 오시면 되니까 너무 공들여서 잘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내가 어떤 내용으로 패러디를 할 건지 그리고 거기에 어떤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그 등장인물들은 어떠한 원리의 오토마타를 이용해서 어떠한 동작을 하도록 구상할 건지 등등을 조금 생각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예전에 다른 친구들하고 했던 이 오토마타 패러디 영상 자료를 하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이런 식으로 UCC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동화를 가지고 이 학생들은 저출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들을 이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제크는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하늘나라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훔쳐왔습니다. 하지만 거위는 알을 낳지 못하였습니다. 짝짓기를 안 했기 때문이지요. 제크는 화가 났습니다. 거위야, 넌 도대체 왜 알을 안 낳는 거야? 응?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너를 세상을 위해서라도 알을 낳아야 한다고. 너는 뭘 모르는구나. 알을 낳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포기해야 하잖아. 네 아기들을 위해 학원 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 너도 알잖아. 난 내 일들을 포기하기 싫어. 내 꿈도. 사실 거위는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 이해는 해줄게. 하지만 이렇게 너마저 출산을 안 해야 된다면 곤란해. 너희 하늘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생긴다면 고령화 문제가 생길 테고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수출도 저하되겠지.
사실 제크의 마을은 물건을 생산하는 마을이었는데 젊은이들이 태어나지 않아 피해받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넌 날 훔쳐왔잖아. 너 날 놀리니? 우리는 가난해서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잖아. 나도 부자처럼 살고 싶다고. 제크가 울먹였다. 미안해. 너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했네. 그리고 고마워. 저출산에 대해 내가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도 나만 가지고 부자가 되는 건 좀 그러니까 우리 저출산의 문제점을 홍보하는 강사가 되면 어때? 오, 그래, 좋아. 우리 인간 세상을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거위와 제크는 인간 세상 인기 강사가 되었습니다. 요 영상은 한번 여기 예시 영상으로 보여드리니까요. 어떻게 UCC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고 대본과 설계도를 작성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0일 날 집합 수업 때 만나도록 해요.